말단 병사의 전설 제46장 강진우의 레이저가 적중한 순간 막 전투 지휘망 연결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미소 지으려던 수비사령은 그만 얼굴이 굳어버렸다. 바로 눈앞에서 터져버린 머리, 쓰러진 시신. 전장에 있던 모두가 그 처참한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때 중령이 제일 먼저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전차 뒤쪽으로 냅다 뛰어가며 소리쳤다. 어머 좀 해줘. 그 외침이 모두를 깨어나게 했지만 동시에 죽음을 불러왔다. 중령은 고작 반걸음을 돌았을 뿐인데 그 뒷머리에 꽂힌 광선이 그의 몸을 그대로 쓰러뜨렸다. 푸슈 하고 쓰러진 그의 시체를 본 대령은 그제야 반응하며 옆에 있던 병사들에게 외쳤다. 어서 나 좀 뒤로 옮겨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그의 곁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령은 필사적으로 뒤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전차의 잔해에 끼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을 억누르다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번개처럼 날아든 광선 하나가 이마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파직, 전차 벽은 원래의 그을린 흔적 위로 붉고 희뿌연 흔적을 새로이 품었다. 강진우는 아무 표정도 없이 권총을 집어넣고 전장의 시신들을 홀로그램 헬멧 너머로 천천히 스캔하며 중얼거렸다. 미안하지만 지휘관이 죽어야 우리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아직 무릎 꿇은 채 토하고 있던 유아은 쪽으로 다가갔다. 한편 목성 궤도에 집결해 있던 목성 지방함대. 그중 단 한 척뿐인 F급 구축함, 그 함교에선 중년 장교 하나가 사령관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부관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령의 계급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사령님, 목성 수비사령 명의로 온 요청입니다. 부관이 말하며 전송받은 전문을 낭독했다. 함대 사령관은 내용을 들은 뒤 미간을 찌푸리며 코웃음 쳤다. 저 미친놈, 여자 문제로 질투하다가 이젠 함대까지 부르겠다는 거냐. 부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찰 드론 영상으로 바선 K 구역에서 꽤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출동했고요. 혹시 정말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한 거 아닐까요? 함대 사령관은 손을 휘저으며 잘라 말했다. 말도 안 돼. 정보국 놈들이 헛방만 치는 애들로 보이냐. 저런 격렬한 전투라면 100%. 또 저 놈이 권력 남용해서 고위층 가족 건드렸고 그쪽에서 보복 들어온 거야. 지난번엔 경찰 여직원한테 손댔다가 목성 경찰 폭동까지 일어났었잖냐. 부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무시하실 겁니까? 사령관은 슬쩍 웃으며 말했다. 도와줘야지. 이번엔 요청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보내왔잖아. 게다가 지난번 경찰 폭동 땐 우리가 한 발 늦어서 보안 시스템을 전부 수비부대에 넘겼잖아. 이번 기회는 딱 좋은 타이밍이지. 부관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지휘관님 현명하십니다. 곧바로 부대 집합 명령 내리겠습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부관이 나가고 난 뒤 그는 창 너머 목성을 바라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테러리스트 처리는 해주겠지만 너는 구해주지 않을 거다. 목성,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나 해라. 그때 함교 안에 갑작스레 이상한 홀로그램 통신이 강제로 연결되었다. 검은 기묘한 복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화면에 나타나자 사령관의 몸이 살짝 떨렸다. 그는 황급히 손목에 전자시계를 눌렀고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자동으로 잠겼다. 눈빛은 두려움과 저항이 엇갈려 있었지만 사령관은 단정히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정기훈님. 지금의 정기훈은 방금 전 강진우를 상대하던 그 표정이 아니었다.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사령관을 내려다보며 손짓했다.
일어나라. 사령관은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기훈님, 어떤 명령이십니까? 정기훈은 싸늘하게 말했다. 당분간 목성에 발을 들이지 마라. 지방군에도 어떤 지원도 하지 말 것. 사령관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왜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목성 전체를 장악할 기회 아닌가요? 정기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사령관을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 사령관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서야 정기훈은 말했다. 특정 계획 때문에 황제 폐하께서 이미 목성을 포기하셨다. 놀라는 사령관의 반응을 본 정기훈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수많은 중간 간부들을 퇴출시키고 연방군의 위세를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내가 내 명령을 받은 후 정의의 편에 서겠다고 공개 선언만 하면 된다. 그러고는 모든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만 하면 너는 진정한 목성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령관은 눈이 번뜩이며 무릎을 꿇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훈님. 폐하가 아닌 정기훈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말을 듣고 정기훈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끼린 격식 따질 필요 없지? 일어나라. 사령관이 막 일어서려던 순간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자동으로 열렸다. 그리고는 상자 하나를 들고 있는 아름다운 여군이 들어왔다. 사령관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는 반사적으로 탁자 서랍 속의 권총을 꺼내려 했다. 그러자 정기훈이 웃으며 말했다. 긴장할 것 없어. 아군이야. 사령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몸을 멈췄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도대체 이 배에 문도 마음대로 여는 애들이 몇이나 있는 거야. 나중에 잘못하면 그냥 잠들었다가 그대로 끝장나겠는데. 정기훈은 사령관의 표정을 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군에게 상자를 열어 사령관에게 전달하게 했다. 상자 안에는 분홍색 액체가 가득 든 주사기 한 자루, 그리고 하얀색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령관은 고개를 들어 정기훈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 보너스다. 이름하여 몽환. 그리고 저 카드는 어떤 나라에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방계 카드다. 마음껏 누려봐라. 정기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함대 사령관은 상자 속의 내용물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고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정기훈님, 이 귀한 하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땐 정기훈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 옆에 있던 여군은 조용히 옷을 벗고 있었다. 사령관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당황해했다. 급히 책상 위 버튼을 눌러 통신을 연결했다. 부관, 부대 집합 명령은 취소다. 작전도 전면 중지. 그리고 지금부터 난 혼자 있고 싶다. 내 허가 없이는 누구도 날 방해하지 마. 그 말만 남기고 상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통신을 종료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서 이미 거의 다 옷을 벗은 여군을 한번 쳐다본 뒤 상자 속의 주사기를 꺼내 자기 팔에 꽂았다. 수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 전체가 매끈한 검은색으로 된 작고 정교한 우주선 한 척이 조용히 항해 중이었다. 그 우주선의 조종실은 하나의 대형 홀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중앙 좌석에는 검은 특수 복장을 입은 중년 남성 정기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를 둘러싼 수십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에서는 우주의 풍경이 아닌 여러 도시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앙 화면에는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K구역의 전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속 강진호의 모습도 있었다. 정기훈 곁에 서 있던 젊은 장교.
또렷한 이목구비에 위험이 넘치는 인물로 올곧게 선 자세와 강한 기운이 돋보였다. 그가 입은 군복은 연방군의 검정색 계통이긴 했지만 목기디 없는 밀착형이었고 은빛 선이 넓게 둘러져 있어 가슴팍을 가로지르는 무늬와 더불어 마치 해골 문양을 연상케 했다. 그 젊은이는 정기훈을 힐끔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친위대는 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정기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 폐하께서 친위대를 보낸 건 강진우 일행이 첫 충격만 견디면 된다는 계산이셨다. 지금 저 정도면 충분히 넘겼으니 더 이상 손댈 필요는 없어.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다. 목성 수비사령에게 정보를 흘린 건 강진우가 우리와 협력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말했다. 그렇다. 아, 그리고 고우의 조카가 죽은 소식은 전했나? 젊은이는 즉시 대답했다. 전했습니다. 곧 고우가 분노에 차서 함대를 이끌고 목성으로 올 겁니다. 하지만 정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고우는 그리 감정적인 인물이 아니야. 먼저 상황을 조사하고 사건의 영향력을 계산한 뒤에야 결정을 내릴 거다. 젊은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나서서 군기문란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버리면 저희가 압박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정기훈은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화제를 바꿨다. 그래서 내 블랙 드래곤 함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 블랙 드래곤 함대라는 말에 젊은이의 눈동자가 뜨겁게 타올랐다. 아버지. 아이들을 소대 단위로 연방의 주요 우주 상업 루트에 배치해놨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연방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정기훈은 웃으며 물었다. 상업 루트는 각 지방함대가 관리 중일 텐데. 젊은이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당당히 대답했다. 지방함대 따위 상대도 안 됩니다. 장비는 구식, 전술은 엉망, 그딴 것들로는 블랙 드래곤 함대 상대도 못하죠. 정기훈은 순간 얼굴을 굳히며 단호히 말했다. 자만하지 마라. 지방함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 개미도 많이 달라붙으면 코끼리도 물어뜯는 법이야. 젊은이는 살짝 얕보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정기훈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겁게 말했다. 이 아들아, 폐하께선 블랙 드래곤 함대를 이용해 연방 전체를 뒤흔들 생각이시다. 그 입장에선 틀린 판단이 아니지. 하지만 블랙 드래곤은 우리 집안의 뿌리다. 네가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함대를 소모시키지 마라. 알겠습니다. 절대로 전력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시켜 보이겠습니다. 젊은이는 단호히 말했다.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그 영상 퍼뜨린 놈은 찾았냐? 찾았습니다. 목성군 정보처의 소속 소령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정보 분석팀의 여소위와 연인 사이라더군요. 젊은이는 재빨리 홀로그램 패널을 조작해 관련 정보를 띄웠다. 화면에는 젊은 소령의 정보가 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진우가 유일하게 죽이지 않았던 제트였다. 정기훈은 흥미롭게 화면을 바라보며 웃었다. 호, 군인 집안 출신의 소령이 기지의 여성 장교와 연애라. 용기가 대단하군. 그런 걸 보면 강진우가 죽이지 않은 이유도 납득이 가, 거절당한 걸로 눈물까지 흘리는 놈이라니. 오히려 이용하기 딱 좋겠군. 젊은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트의 얼굴을 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겨우 그런 감정 하나로 울다니. 병신 같긴.
정기호는 그런 그에게 다시 지시했다. 그놈이 퍼뜨리는 그 영상, 연방 전역에 뿌려라. 무조건. 물 레이스가 장악한 남부 성계까지 포함해서. 젊은이는 즉시 대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남부 쪽 방송국 중 절반은 이미 우리 손에 있죠. 그러곤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다 써먹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죠? 정기호는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간단하지. 어떤 결말이 가장 충격적일지 생각해보고 그대로 해주면 돼. 젊은이도 그제야 음침한 미소를 지었다. 해골성 성계사령부, 사령관실. 고은은 넋이 나간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영상은 조금 전 통신망의 강제로 전송되어 온 것이다. 처음엔 바이러스인가 싶었지만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화면 초반, 등장한 장소는 기지의 위안부 연대 휴게실. 이 성계의 모든 기지 연대는 고우가 이미 다 가본 곳이었다. 당연히 익숙할 수밖에. 하지만 그를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벌거벗은 채 욕설을 퍼붓고 있던 인물이 바로 자신의 조카였다는 사실이었다. 고우는 머릿속에 번쩍 스친 생각 하나를 바로 내리에서 떨쳐냈다. 이 영상으로 날 협박하려는 건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조카가 누군가에게 명중당해 쓰러지는 장면을 봤기 때문이다. 고우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였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통신 패널을 켰다. 목성 수비대에 명령을 내려 조카를 죽인 자를 즉시 체포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번호 몇 개를 누르던 그의 손이 멈췄다. 화면에 담긴 대량 학살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나타난 인물 강진우를 본 순간 고우는 얼어붙었다. 강진우? 저놈이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그가 화면 속 강진우의 연설을 다 들었을 땐 이미 얼굴은 시뻘겋게 질려 있었다. 강진우, 이 망할 자식아. 누가 너보고 부대 지휘하랬어? 누가 내 멋대로 내 조카를 죽이라 했냐? 분노로 책상을 뒤엎은 고우는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부관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지금 당장 목성 함대에 명령해. 강진우, 그 자식을 반드시 체포해라. 내가 그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부관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거수경례 후 말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그 강진우는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고우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도대체 어느 부대냐고. 그놈은 목성의 위안부 부대에 있다고. 부관은 고우의 흉악한 표정에 놀라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급하게 들어오던 다른 장교와 부딪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그 장교는 넘어져 있는 부관 따윈 신경도 쓰지 않고 외쳤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할 특별 뉴스가 떴습니다. 고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장교는 그의 측근 중 하나였다. 고우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난리야? 그 장교는 책상을 세우며 말했다. 목성의 위안부 부대 실상이 전부 노출됐습니다. 지금 연방 전체가 군부 내 군기, 실태를 알아버렸습니다. 고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싸늘해졌다. 군대에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게 연방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외쳤다. TV 켜. 당장 켜라고. 부관은 잠시 명령을 이행하려다 이번 사안이 자신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직감하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고우의 외침에 부관이 벽에 달린 홀로그램 스크린을 켜려는 순간 책상에서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통합사령부 긴급통신, 통합사령부 긴급통신. 그 목소리에 고우는 본능적으로 떨며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통신을 연결했다. 슉. 그리고 눈앞에 웅장한 형체가 홀로그램으로 솟아올랐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동시에 정자세로 거수경례하며 외쳤다. 원수님. 오명진 원수는 경례를 받은 후 차갑게 고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상장, 목성의 위안부 부대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당신 지휘 하위 부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대답했다. 소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줄은. 오명진 원수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TV나 보시게. 보고 난 뒤 연방과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준비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화면에서 사라졌다. 고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떨기 시작했다. 설마 원수가 날 배신하진 않겠지? 난 그 사람 쪽 라인이잖아. 사무실 안은 숨죽인 침묵이었다. 모두 고우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뭐해? 당장 TV 켜지 않고. TV가 켜졌지만 화면에 처음 등장한 건 성인 방송이었다. 고우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부관을 노려봤고 부관은 속으로 욕을 삼키며 황급히 채널을 돌렸다. 젠장, 누가 알았겠어. 장군님 TV 기본 채널이 야동 채널일 줄이야. 하지만 돌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로 돌리든 죄다 같은 방송이었다. 연방 전역의 방송사에서 동일한 내용이 송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장면은 순식간에 전환되었고 그 안에는 정군복을 벗고 여군을 능욕하는 연방 병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방송은 연방 전체에 동시에 퍼졌으며 심지어 연방 TV에서 단절된 남부 성계에도 예외 없이 전파됐다. 수많은 부모들은 분노했고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하나였다. 이건 특별 뉴스입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사람들도 장면이 진행되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여성 병사들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장면이 반복되자 대다수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그러다 갑자기 한 연방 군인이 등장해 그런 병사들을 거칠게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저게 진짜 군인이야. 멋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진우였다. 그는 피해 여군을 구하고도 사건을 방관하던 여군 쇠쇠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너희는 뭘 하고 있었냐? 같은 부대원이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맞아. 그 소리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이후 강진우는 여군의 권총을 뺏어 들고 가해 병사들을 사살하려 했다. 그때 여군들이 울면서 말렸다. 장관님, 쏘시면 안 돼요. 그는 목성 수비사령의 아들입니다. 순간 연방 전역에 떠돌던 생각은 하나였다. 이거 진짜 영상이잖아. 이후 이어지는 장면들은 강진우가 군기, 나 불리는 여군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더 이상 군기가 아니다. 너희는 내 부대의 정식 군인이다. 내 병사다. 내가 너희 지휘관인 이상 그 누구도 너희를 능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외침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군기, 진짜 군기였다고. 그리고 강진우가 이름을 밝히자 연방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진우, 그 정홍 사건의 주인공. 그는 50명의 병사를 직접 사살했다.
냉혹하고 피에 굶주린 인물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시민들이 그의 편에 섰다. 피해자 여군들의 눈물, 안도, 그리고 강진우의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진심이었다. 마지막 장면, 강진우가 여군들이 만든 통로를 지나며 경례하는 장면은 팬심에 불타오른 소녀 팬들이 SNS에 퍼뜨리며 열광적인 환호를 불렀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또 하나의 유혈극이 벌어지려는 순간, 영상은 암전되며 이런 문구가 나타났다. 장면이 과도하게 잔혹하여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TV를 볼 틈조차 없었다. 강진우는 명령을 내려 기지 전체에 미니캠을 수색하도록 했고, 모두 탐지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런 데까지 찍힌 걸 보면 화장실 가는 것도 찍힐 판이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던 중 한 여군이 급히 달려왔다. 장관님! 화면에 Z가 나왔어요. Z. 그게 누군데? 사예린 언니 남자친구요. 장관님이 유일하게 살려준 그 사람이요. 강진우는 나, 그놈 하며 떠올리곤 탐지기를 들고 지휘실로 뛰어갔다. 설마 정기훈이 말한 그 영상 퍼뜨린 놈이 걔였다고.